자,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1일 월요일이었고요. 네, 오늘도 뉴스 좀 주요하게 나온 것들 좀 읽어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 흐름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저기 이제 좀 미국 쪽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미국 선물이 빠졌고요.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또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때렸고요. 또 유가 상승을 또 했고요. 자, 오늘 지표적으로 보면은 좋은 것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갭상승한 이후에 이 흐름을 뭐 지켜내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원동력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약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좀 쉬어간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은 상승할 건덕지가 원동력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다시 하방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보인 건 아니에요.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뭐 하방 시그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뭐 러시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 50bp 한 번 정도는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차피 지금 1.9를 올 연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은 6번에서 0.25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0.5%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이제 여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로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간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으로는 아직까지 수급이 계속해서 안 좋은데 2차전지 쪽에서는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가져가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을 했고 좀 특징적인 섹터들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투심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오늘 뭐 나온 뉴스를 보면서 일단은 먼저 지니뮤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바로 뭐였죠? 네, 싸이월드. 자, 4월 2일 오픈 예정인데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게 이제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었던 게 이제 구글 앱 심사였습니다. 원스토어는 이미 통과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연기가 되었던 게 이제 구글 앱 심사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이었는데, 자, 요게 오늘 승인이 났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NHN 벅스가 역시 뭐 대장이었죠. 오늘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어, 저는 일단은 조금 바닥권의 이제 지니 뮤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얻어 걸렸어요. 자, 오늘 나왔던 뉴스가 이제 CJ ENM에서 1000억을 유치를 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어, 그 스튜디오 지니, 자, 이쪽으로 이제 1천억을 투자를 했고요. 이 스튜디오 지니의 지분을 36%를 갖고 있는 게 지니 뮤직입니다. 자, 요거를 그냥 뭐 1000억 유치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고요. 일단은 이제 KT랑 CJ랑 손을 잡았다. 아, 저도 손 잡고 싶은데. 자, 일단은 손을 잡아가지고 SK를 조금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J ENM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에 또 제작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좀 큰 금액에. 좀 그때 당시에 자,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저기 하만, 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K 콘텐츠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건 대박이 났고요. 또 뭐 조용하게 이번엔 또 뭐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또 1등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올해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에 대한 컨텐츠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대박이 났는데 올해 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약간 믿고 보는 K 컨텐츠에서 CJ ENM의 횡보가 작년에 이제 미국의 제작사를 인수를 하면서 조금 이제 눈여겨봤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런 CJ ENM이 이제 KT 쪽이랑 이제 또 투자를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서로 투자를 하게 됐다라는 개념인데, 아무튼 이번에 또 KT까지 주력을 하게 되면서 스튜디오 지니를 통해서 2025년까지 연간 이제 20개의 타이틀의 드라마 제작을 선보일 것이고 총 1천여 개 규모의 IP 라이브러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니까 CJ ENM이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외형적으로도 내형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요 흐름을 앞으로 또 어떻게 횡보를 이어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시선은 이제 지니 뮤직 쪽으로 좀 수급을 받으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NHN 벅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뭐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일단 뭐 4월 2일까지 이제는 4월 2일 오픈 전까지는 나올 뉴스는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딱히 나온 건 없어요. 이제 4월 2일 날 진짜 오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것만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 같이 이제 뉴스가 나올 거는 원래는 이번 주에 구글 앱 심사에 대한 뉴스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매물대 여기 고점 라인을 오늘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4월 2일까지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거는 이제 참고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니 뮤직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그러한 이슈를 받은 걸로 일단락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게 이제 어차피 오늘 그렇게 투자 소식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 2025년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협업을 좀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탄력을 단기간에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뭐 싸이월드 관련해 가지고 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나오면은 좀 한 번에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 봤었을 때는 오늘 상승으로 일단락을 짓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미리 이제 저점에서 선점에서 들어간 상태에서 좀 여유롭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시점에서 막 신규로 뭐 들어가니 하면은 네, 리스크가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러시아 쪽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제 군사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6개 사항에 대해서 이제 협의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분위기 점검차 올려드리는 거고, 예전에 이제 장기화라는 키워드 이후부터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더 큰 리스크적인 부분, 우려감적인 부분이 나온 거는 전혀 없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은 약간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 곡물 관련주나 아니면 뭐 천연가스 관련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갔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조금 네, 못 파신 분들 좀 팔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한 번에 그 뭐 유가도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이슈를 받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조금 네,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거의 좀 메인이 되었던 게 바로 용산 테마인데요. 일단은 뭐 주말에 발표가 나왔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이전을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리고 나는 이제 집무실을 용산으로 잡겠다라는 뉴스였고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변 이제 미군 기지 반환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용산공원을 조성을 하겠다. 자, 요게 오늘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용산공원. 자, 이 테마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미군 쪽에서 이제 용산 기지를 반납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조사 분석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규모가 엄청 큽니다. 자, 그런데 토양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토양 정화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길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2027년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공 기준이.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자, 이런 얘기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2024년부터는 네, 용산공원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5월 10일부터
일단 기사를 먼저 볼게요. 자, 당선된 지 열흘 만에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안팎의 우려감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임기 시작인 5월 10일부터 바로 이제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원래 2024년에 이제 용산공원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5월 10일 바로 이제 집무실로 쓰니까 공원을 신속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앞당겨질 가능성, 기대감. 자, 이게 오늘 좀 반영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광화문 정부였는데, 이게 이제 용산 정부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일단은 뭐, 크게 봤었을 때는 역사의 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몇 대 누구 당선자가 용산을 쓰기 시작을 했다. 자, 요런 부분이 하나의 큰 변환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테마가 강할 수밖에 없는 주도 섹터 테마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글씨가 좀 작았죠? 저는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자연과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시공테크 같은 게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예,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테크가 이제 조경적으로 상승을 주었었는데, 어, 실질적으로 이제 용산 테마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자연과 환경이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원래 대장주가 맞았고요. 자, 그런데 오늘의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용산 공원 조성 관련주는 급등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용산에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 있죠. 뭐 본사가 거기 있다더라, 거기에 뭐 토지가 있다더라, 뭐 이러한 종목들은 오늘 대체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약하거나 안 가거나. 자, 요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물론 지금은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500억 정도 이전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자연과 환경이랑 이런 공원 조성 관련주가 올라가는 이후에 같이 관련주로 원래 같이 묶여있던 게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인데, 여기로 따지면 조금 많긴 한데, 어차피 이렇게 조성이 되고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미군 기지로 썼기 때문에 뭔가 개발도 못했고, 이게 뭐 땅값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반환을 받잖아요. 반환을 받고 우리께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도 한 번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5월 10일까지 추가적인 뉴스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여당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자, 그 돈으로 지금 뭐 산불 난 곳에 좀 지원금이나 보내던지, 아니면 뭐 세금을 왜 그렇게 쓰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확정 공식적으로 발표 성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후속적인 얘기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5월 10일까지 준비를 하려면은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산에 대한 키워드의 뉴스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오늘 움직임이 없었던 부동산 관련된 용산 관련주들 또 한 차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관련주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수급 패턴을 갖춘 종목을 하나를 미리 좀 선침해를 좀 들어갔거든요. 요건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로스 나인테크 관련돼 가지고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요. 일단 먼저 뉴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나인테크의 자회사 탈로스가 21일 자사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보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탈로스가 어떤 기업인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2005년에 설립된 방위산업용 2차 전지 전문 업체로 현재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등 국내 뭐 대표적인 방위산업 기업들이죠.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검증받은 회사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국가 방위산업, 국가 기관산업, 그 다음에 우주 항공산업 등 특수 분야에 필요한 리튬 이온 2차 전지와 충전기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은 전시 작전 운영에 최적화되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우수 기업으로서 최근에는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수 분야로 그 성장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 수혜 회사로 알려진 2차전지 원천 기술 보유 업체이기도 하다. 자, 그럼 원전, 방산, 2차전지 다 포함되는 게 탈로스고 계속해서 그 기술력을 입증받았고 우수한 기술력의 성장세가 확대해 나가는 기업이구나. 자,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언제 상장을 하느냐? 일단은 코넥스 상장에 이제 올해 예정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2023년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뉴스 먼저 계속 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이유는 탈로스의 성장성과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라고 누가? 네, 여기 나인테크 박근노 대표가 말을 했고요. 자, 무엇보다 탈로스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관련 분야, 신정부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 기대가 더욱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나인테크의 자회사 탈로스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3월 7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나인테크가 2차전지 업체 탈로스 경영권 인수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큰 상승은 아니었어요. 여기 두 차례 이제 윗골이 보이시죠? 요때가 이제 탈로스 때문에 올라간 건데 23% 급등이 나왔었고요. 다음날 16%까지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윗꼬리. 자, 일단 여기에서 일단 뉴스부터 다 보고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날 뉴스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나인테크는 탈로스 지분을 60% 취득했다고 3월 4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백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이번 지분 취득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취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인테크는 자, 탈로스를 제외하고도 올해 고객사 상장 이후 투자 재개로 2차전지 수주 증가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주 회복과 함께 2차전지 소재, 신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차질 개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조립 공정 장비 공급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급등한 이력도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일단은 나인테크와 탈로스인데요. 일단은 지금 2차전지 업체가 좋잖아요. 어차피 2025년까지 장비 수주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상장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걸로 뭐 하겠어요? 시설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나인테크 자체에도 성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탈로스까지 더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웃긴 게 뭐냐면은 자, 이때 이제 공시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탈로스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상장 얘기가 바로 나온 거예요.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말인즉슨 상장을 위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신정부의 그 정책과 맞아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원전도 되고 2차 전지도 되고 등등등등 방위도 되고요. 방위 산업도 되고요. 자, 그리고 탈로스 자체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나인테크 자체도 지금 뭐 좋아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데 탈로스까지도 성장하는 기업이 합쳐진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신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러한 정책 기조에도 맞아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고 그 다음에 상장을 위해서 애초에 지분을 사들였다. 자, 요렇게까지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상장의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뭐 물론 이제 임기가 5년이라고 하지만 빨리 상장을 해가지고 빨리 키워가지고 빨리 더 돈을 벌고 싶겠죠, 당연히 이쪽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면 되는데 상장 자체는 2023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당겨질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멀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적인 모멘텀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당장에 뭐 매매를 가져가자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저점 기회가 된다던가 아니면 뭐 투자 업체의 뭐 2차 전지를 찾는다거나 할 때 이러한 소스들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투자에 참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고 넘어가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IAEA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자, 일단은 내년 봄입니다. 내년 봄에 이제 바다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기준을 밑도는 농도로 희석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일단 방출에 대해서 거의 결정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요거 같아요. 오는 25일 이제 4일 남았는데 원자력 규제위의 오염수 처리 심사를 검증하면서 도쿄전력이 제출한 자료 체크하고 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등을 통해서 심사 기준과 방식을 확인한다.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자 25일에 IAEA에서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이러한 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 듣고 또 어떠한 결론을 내겠죠.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 자,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뭐 곡물 가격에 따라 가지고 뭐 수산물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따라 오늘 이 뉴스에 조금 추가적인 상승은 있었는데 시간 외의 흐름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혹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나? 안 나왔네요. 네. 그런데 일단은 25일날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켓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시간에 가버렸어요. 이게 좀 아쉽게 한데 오늘 이제 이 뉴스들을 보면서 한 연달아서 한 3개 나왔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서 오늘 유튜브 때 이 뉴스는 전달 좀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좀 시세를 줘버려 가지고 일단은 체크할 포인트들 뉴스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켓컬리 다들 알고 계시죠? 새벽 배송, 신선식품 요런 걸로 이제 유명한데 자, 얘네들이 원래 올해 상반기에 상장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시기는 이르면 올해 3분기로 점쳐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경영 안전 지분율에 대한 문제 등으로 미루었다. 지분이 상당히 낮아요. 그거 캡처를 했나? 안 했네요. 상당히 낮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좀 연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보예수기간 문제의 합의점을 찾았대요. 김 대표와 재무투자자 지분 20%를 보예수로 하기로 하면서 기간은 각각 3년, 1년 6개월을 하게 되면서 다시 상장을 하게 되었다. 자, 요런 뉴스인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 뭐냐면은 야 그러면은 지분이 부족하다. 이게 그냥 문제로 됐는데 지금은 재무투자자 지분 20% 보예수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라는 뉴스로 일단락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살짝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뉴스가 자, 거래액 2조 원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65%를 증가를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상장이 한 차례 미루어졌던 만큼 김슬아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수익성 개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수익성에 관한 뉴스가 바로 나온 거예요. 거래원이 2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뉴스고요. 전년 동기 65% 증가한 수준이고 이거는 통계청 발표 2021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인 21%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증가한 이유 자체를 봤더니 크로스 셀링 영역을 확장하면서 슈퍼 애플리케이션으로 발돋움해 충성 고객을 확보했고요. 이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를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 고객 플러스 신규 고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충성 고객이라고 했고요. 그 신규 고객의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래액이 급증을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영업 적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소셜 커머스 관련된 업체들은 쿠팡도 그랬고요. 항상 적자가 많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면은 엄청 힘들어 보여요. 자, 그런데 요거는 계속해서 물류센터부터 해가지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투자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광고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인데 쿠팡 사례로 보더라도 이 적자는 네, 나스닥 상장할 때도 문제가 되니 많이 했지만 성공적으로 상장을 거두었죠.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나스닥 상장을 노렸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를 좀 더 평가를 더 고평가로 받을 수가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게도 나스닥 상장은 좀 미끄러졌고 국내 상장으로 선회를 했는데 국내 상장도 한번 미끄러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주가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일단은 지금 수익성 개선의 모습이 기사에서 나왔고요. 거래액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좀 더 이제 3분기라고 돼 있었는데 이르면 올해 7, 8월 안에 상장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31일 감사보고서 공시 기한 이전인 28일 날에 네, 요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이제 7, 8월 달에 네, 상장 예정인 이제 마켓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거래 증가로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올해 초 3월 달에 이제 상장이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호 예수로 협의점을 찾았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7, 8월 달에 상장에 대한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죠. 거기 이제 기사 내용에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28일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제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이때 한번 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0 네네, 요거까지 이제 모멘텀이 이제 뉴스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이 뉴스로 좀 살펴볼 수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마켓컬리 관련주가 움직임이 없었어요. 요게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장전에 이제 확인을 했던 뉴스인데,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크게 움직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액 2조 원을 돌파를 했다. 자, 이 뉴스 이후부터 이제 시간에서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자, 요런 부분 참고하시고 28일 날 네, 추가적인 일정, 그다음에 상장은 7월에서 8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기간은 한 4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28일 날 이렇게 이제 제출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딱딱딱 계속해서 조금 연달아서 상장을 하려면은 이제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저희 상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상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바쁘신 분들, 그 다음에 좀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좀 눈여겨볼 뉴스들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